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인 가운데 두 항공기가 왜 같은 고도에서 비행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엔 20여 명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피겨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엔 한인 청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노숙자가 무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조류 독감이 확산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연 발화보단 인위적인 원인이나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67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색 작업은 시신 수습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활주로와 교차 비행 경로, 제한적인 고도 차이가 충돌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직전 상황이 담긴 새로운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왼편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기 위한 여객기가 날아오고 반대편에서는 군용 헬기가 접근합니다. 곧 여객기와 헬기는 상공에서 정면 충돌했고 붉은 섬광이 순간 번쩍이더니 모두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을 포함해 64명이,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현재 67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은 생존자 수색 작업에서 희생자 수습 작업으로 전환됐습니다. Despite all those efforts, we are now at a point where we are switching from a rescue operation to a recovery operation. At this point, we don't believe there are any survivors from this accident. 오늘 수습된 시신은 40구입니다. 다이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최근 한파로 강물에 얼음이 끼고 물속에 잔해들도 많아 수습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기체 꼬리 부분에 더 많은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인 가운데 충돌 원인을 두고는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기와 헬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했던 이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고도가 불과 몇백 피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교차 비행 경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여객기가 착륙 직전 관제탑의 요청으로 활주로를 변경하면서 급격한 고도 저하를 겪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평소 이착륙이 어려운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활주로가 붐비는 데다 일반 공항에 비해 활주로 길이도 짧아 착륙 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직 조종사들은 항공 관제탑 사이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도 제기했습니다. It's busy and it's tight. There's not a lot of room, but of course there's always room to conduct a go-around, to abandon a landing attempt, to climb away and try again to make sure that all the parameters need to be met. At some point they converged on each other and lost that lateral separation, and we need to see who drifted into whose flight path. 현재 여객기에 있던 2대의 블랙박스가 회수됐고 이를 토대로 사고 경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전 행정부가 무리하게 다양성 정책을 밀어붙여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현저히 저하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기관과 미군이 이번 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높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DEI 인사정책을 강요해 능력이 부족한 항공관제 인력이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안전 부문에는 능력과 재능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연방항공청의 다양성 추진에는 심각한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 당시 근무한 관계자들이 DEI 인사정책에 의해 채용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연방항공청 청장 대행으로 부국장인 크리스토퍼 로슈를 임명하고 교통부와 연방항공청에 지난 4년간 이루어진 모든 채용 결정과 안전 프로토콜 변경 사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안전을 담당하는 연방항공청 청장 대행으로 FAA에서 22년 동안 근무해온 크리스토퍼 로슈로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부 장관과 FAA 측에 지난 4년 동안 이뤄진 모든 채용 결정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교체하는 등 항공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We're ensuring that people hired within the FAA, in keeping with your memorandum of January 21st, are only the most outstanding, capable people for the jobs that they are being hired into. In other words, competence. Yes, sir. Elevating competence over everything else instead of the DEI policies that were pursu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 think everyone understands that. And Obama. Yes. Both of them. Okay, but Biden much worse. Not even a contest. What they've done is just crazy in so many other ways.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검토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고용 기준과 항공안전 기준 악화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한인 10대 피겨 선수 2명이 가족들과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터 클럽에 따르면 추락 여객기에는 20여 명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학부모, 코치 등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인 10대 선수인 스펜서 레인 군과 지나 한 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 클럽의 유망주였던 16살 스펜서 군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다른 10대 선수인 지나 한 양 역시 보스턴 클럽 소속으로 두 선수 모두 어머니들과 함께 전국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를 마친 후 사고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 어머니의 경우 아직 한국계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추락기에는 지난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인 에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아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ve never seen anyone love skating as much as these two, and that's why I think it hurts so much. But I feel for the athletes, the skaters, their families, but anyone that was on that plane, not just the skaters, because it's just such a tragic event. 한편 미국 스케이팅 협회와 국제 빙상 경기 연맹 등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인들도 많이 걸어다니는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노숙자가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6분쯤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애비뉴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란 모자와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던 흑인 남성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이 남성은 노숙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가 전기 충격기로 보이는 장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 an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suspect threatening the person that was calling with a gun and a taser. They said the suspect is possibly a homeless person, but it doesn't look like anybody was hurt. It was just threatening people.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한식당들이 주로 모여있던 플라자로 당시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류 독감 확산으로 미 전역에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A 계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이 4달러 15센트를 기록해 1년 전 2달러 51센트에서 6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조류 독감으로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산란계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여전히 조류 독감이 확산하고 있어 올해도 계란 가격이 추가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 stands out because it's lasted so long. We continue to have outbreaks that continues to cut into our supplies, and our ability to make up for those lost chickens is just not there. 실제 조류 독감이 심각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9달러까지 올랐고 다른 지역 일부 식료품점에서는 진열대가 비거나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류 독감 외에도 미시간 등 여러 주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지낸 암탉의 계란 판매를 금지하는 케이지 프리법을 시행하면서 계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48개 주에서 약 1억 4,500만 마리 이상이 조류 독감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 LA 지역에서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인위적으로 발생했거나 방화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는 팰리세이드 산불 원인 조사를 위해 250여 건의 제보와 90시간 분량의 영상 그리고 수십여 명과의 인터뷰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난 2일 불꽃놀이로 시작된 라크마 화재의 불씨가 남아 대형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은 당시 소방당국이 라크마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힌 상태에서 불씨가 일주일 가까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라크마 화재가 진화된 후 새로운 불씨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 중이며 이에 따라 방화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라크마 화재의 불씨로 인한 자연적인 재발화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의문점이 많다면서 사람의 실수나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ATF는 현장 감식과 드론 영상 분석, 추가적인 수색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과 방화 용의자 등을 찾고 있으며 오는 3월 초쯤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AI 기반 해킹 위협을 경고하고 보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조직이 급증하고 있다며 25억 명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커들은 자신이 구글 지원팀이라며 사용자들에게 연락한 뒤 구글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며 계정 복구를 위한 코드를 보내 개인정보와 계정 탈취를 노리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발신자 번호가 구글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며 언제든 다시 연락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범행을 벌이기 일주일 전 지메일 계정 손상 위협을 담은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글은 이 같은 연락을 받았을 경우 구글 검색과 계정 설정 상태 확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확인해보고 최근 모든 활동을 보여주는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대규모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3만 명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타나모 기지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으로 3만 개의 침상이 마련돼 있다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수용해 재입국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관타나모 기지는 9.11 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를 수감하고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미군이 기소 절차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고문한 사실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펜타닐 밀반입, 무역 적자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And I'll be putting the tariff of 25% on Canada and separately 25% on Mexico. And we will really have to do that because we have very big deficits with those countries. Those tariffs may or may not rise with time. 또 원유에 대한 관세의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만큼 관세 부과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재확인하며 이는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새 팀을 찾던 김하성이 템파베이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팀 내 최고 연봉을 받았고 또 올 시즌 이후 다시 FA를 신청할 수도 있는 조항도 포함돼 김하성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김하성의 행선지는 누구도 예상 못한 템파베이였습니다. MLB.com과 ESPN 등 현지 언론은 김하성이 2년간 2,900만 달러에 템파베이와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지난해 팀 연봉 29위의 저예산 팀이어서 김하성의 영입은 의외의 투자로 평가되는데 김하성은 단숨에 팀 내 연봉 1위가 됐습니다. 작년 8월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김하성은 오는 5월 복귀가 예상되는데 올해 시즌을 마치고 다시 FA를 신청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FA 제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This was a great deal for Ha-Seong Kim. Hopefully he comes back around May and then he could really solidify that infield that the Rays have. 지난 1998년 창단한 템파베이는 서재웅과 류제국, 최재만이 뛰었던 팀으로 2008년 이후 9번 포스시즌 무대를 밟았습니다. 템파베이는 현재 확고한 주전 유격수가 없는 상태여서 김하성이 복귀만 하면 입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김하성은 오는 8월 LA 다저스의 김혜성,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계획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이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안 해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극비리에 기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보고, 회의록, 부서도 전혀 없어 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상황.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다음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고 여객기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기체에 실린 항공유를 전부 제거한 뒤에 감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 합동 감식에 앞서 여객기 상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항공유에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려는 겁니다. 항공기엔 35,000파운드, 약 16톤에 달하는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발화 원인이 다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화재로 인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현장 감식 작업 전에 항공기에 실려있는 항공유를 전부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항공유 처리 작업에는 최소 하루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기체의 양쪽 날개와 엔진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테러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좌석이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는 정확한 발화 지점 및 보조 배터리 발화 여부 등 다각도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제작 및 설계를 한 국가에서도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 따라 프랑스에서 항공사고 조사단도 입국해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서 회수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사살했다고 밝히며 노획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이라는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 투지 휴대전화가 우선 눈길을 끕니다.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생포했을 때를 대비한 듯 무기를 버리라, 옷을 벗으라 등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는 인쇄물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군 장병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가 담긴 서한도 발견되는데요.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길 빈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손으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몸을 씻고 있는데요. 힌두교도는 입수로 죄를 씻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길이를 맞아 입수 장소로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던 힌두교 순례자들이 바리케이드들을 넘어뜨렸고요. 바리케이드 건너편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든 인파에 속절없이 밟히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참가자들이 입수를 강행해 행사 개시 후 지금까지 16일 동안 약 2억 7,600만 명이 입수를 마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지닌 소행성 등이 지구에 떨어져 생명이 탄생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45억 년 전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 베누의 표면에서 채취한 돌과 먼지 등을 분석했는데요. 아미노산 33종과 DNA의 주요 성분들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14종은 단백질 합성에 쓰일 수 있는 종류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여러 천체, 생명체의 원재료를 배달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 운행 중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는데요.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던 순간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로 옆 차선에 있던 흰색 차량 한 대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합니다. 놀란 뒷차 운전자가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자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흰색 차량. 경적을 울린 뒷차 운전자에게 따지려는 건지 운전석 문이 열리는데요. 운전자가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차에 매달려가는 운전자. 멈춰보려 하지만 역부족인 듯 결국 차에 다시 올라타고는 그대로 제 갈 길을 가고 맙니다. 내릴 때 기어 변경을 깜빡 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발로 가는 발자율주행인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끌려가면서 엄청나게 창피했을 것 같다. 자업자 등 인과응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사람 크기로 제작된 실리콘 전신 인형과 함께 경북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 한 포털 사이트 지도앱 놀이공원 후기에 올라온 인증 사진과 영상인데요. 이 누리꾼은 인형과 함께한 놀이공원 데이트가 좋았다며 날 따뜻할 때 또 방문해야겠다. 왕복 교통비 30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최고라고 적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SNS에서도 이들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기차역 플랫폼에서 휠체어에 태운 인형을 옆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남성 보이시죠? 부산역에서 목격된 장면이라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다. 뭘 가지고 다니든 자유지만 놀라긴 할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한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연을 올린 누리꾼은 지난주 예비 신랑 가게에 학생 3명이 와서 2명은 김치볶음밥을, 나머지 1명은 공깃밥만 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공깃밥을 주문한 학생이 무료로 제공되는 우동 육수에 밥을 먹자 나머지 친구들이 넌 돈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먹지 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식당 업주, 바쁜 와중에도 공깃밥만 먹는 학생에게 라면 하나를 끓여줬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떠나고 30분 뒤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주문 전표 요청사항에는 아들 라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을 끓여줬던 학생의 부모가 업주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친구가 돈이 없으면 같이 나눠 먹자고 해야 하는데 세상이 참 각박하다면서도 아직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죠. 중국에서 재개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른바 무리한 알박기를 하다가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남서쪽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마치 합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2층짜리 집을 둘러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집엔 사람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황핑 씨인데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거주하다 부동산과 보상금을 제안받았지만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하다 당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에 황 씨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황 씨의 후회와는 별개로 이곳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면서 방문객들도 오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도 올 봄에 개통할 예정이라는데 웃지 못할 황 씨의 마음과는 달리 더 유명해질 일만 남은 듯하네요. 누리꾼들은 황당한 결말에 대부분 정도껏 해야 한다. 욕심이 화를 부른 본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요. 지름이 5m에 깊이는 무려 10m로 갑자기 푹 꺼진 도로에 지나가던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트럭 적재함만 끌어올렸을 뿐 운전자는 사흘 동안 운전석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근에서 또 다른 싱크홀이 생긴 데다 구멍이 계속 커지고 있어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노후 하수도 간의 부식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 무사기한하길 바란다며 걱정 어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탕후루를 꼭 쥔 채 뒤로 벌러덩 넘어가는 아기 판다. 먹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지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너무 귀엽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설 인사를 전하기 위해 나선 아기 판다들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연구기지 2곳에서 춘절을 맞아 작년에 태어난 판다들을 공개한 건데요. 올해 뱀띠해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로 중국의 전통 간식과 뱀 모양 장난감이 가득한 공간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가들 귀엽다면서 푸바오 소식을 궁금해하는 누리꾼들도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